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한가? 교재 56에서 5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17년도 5월달에 아마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증권사 보면요, HTS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표준 지표이며 세계의 많은 탑 트레이더들이 프로들이 사용하며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다.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평선의 기본적인 역할과 정확한 활용 방법을 알고 있으면 매매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추세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성, 그 다음에 파동과 추세 분석의 기준이 돼요. 이게 바로 평균 가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요, 평균 가치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평균 가치라 하는 것은 즉 말하면 이게 이제 5선이다 그러면요, 5일치, 일주일이죠. 5일치가 하루하루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그것을 점을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자, 이를 살펴보면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지 않고, 가격이라는 것은 캔들이죠. 가격이 변화하면 후에 따라가는데, 그래서 가격의 그림자 혹은 느리게 걷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부 전문가는 후행성이라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 요렇게. 여기에 상승이에요. 상승.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캔들로 보면 우리가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없잖아. 여기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 기준이 없어. 여기 기준도 없고. 그러나 상승 추세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이평선이 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이 없다면 여기 기준이 뭘로 표현할 수 있겠냐면 이 말이에요. 이게 파동이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요걸 보고 추세라고 그래요. 요걸 보고. 여기 요걸 추세라고 그래. 요것도 추세죠. 요건 중추세, 여기는 소추세. 중추세, 소추세, 중추세, 소추세. 그러면서 파동의 완성이 되려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파동의 완성인데, 파동의 미완성의 연속, 상승으로 연속, 이게 바로 상승이야. 그래서 이평선은 항시 파동과 추세의 어떤 평균 기준이 되며 이게 평균 가치 이론이다. 그러니까 추세 추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방향성도 다 여기서 설명됐잖아요. 그리고 파동도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다 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어떠한 저항대가 있었어. 그럼 맞고 뚝 떨어졌죠. 떨어지면 그 다음 이평선이 여기서 딱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베어 트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강한 힘을 가지고 올라가서 저항대를 맞고 다시 상승하는 거. 그럼 그 기준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트레이딩의 적은 예측, 예단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네요. 예단입니다. 이러한 예단을 어느 정도 여과시켜주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주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후행성이라고 하는데 제가요, 이 세상에 현재 가격보다 선행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목산이 있었던 일목균형표 있잖아요. 그걸 뭐 선행 지표다 하는데, 선행 지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캔들 순간적으로 합의한, 시장 참여자의 순간 합의한 그 가치는 순간적인 거예요. 그 순간적인 것을 앞선 지표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봐봐봐, 우리가 이렇게 상승 이제 이평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파동의 미완성을 하고 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닿는 순간에 여기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린 사람이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올라갔어.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캔들이, 요게 캔들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파동으로 보면 여기가 중추세, 그 다음에 여기가 정점이고, 요거 하락 조정받은 게 요게 골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요게 하락 추세예요. 요게 상승 추세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파동의 완성이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되겠죠. 미완성의 연속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평선이 없다면은 이놈이 요만큼 더 내려올지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인 추세선을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면 뭘 보고 매매하죠? 캔들 보고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평균 가치인 이평선을 보고 매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시장은 가격의 변화가 수도 없이 일어나며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입니다. 이평선은 느리게 걷는다는 의미는 작은 파동에 속지 않고 이평선의 방향을 잡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방향성을 잡는데, 요게 방향성이죠. 이게 방향성이야. 지금 상승 방향. 반대로 하면 하락은 이렇게 되겠죠. 방향성이 나타나잖아요. 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게 바로 추세 추종의 기준이 바로 이평선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 추종이죠. 따라가는 기준이 있어야 돼. 추세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기준이 바로 이평선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평선은 어떠한 지표보다 명확하며 가격이 변화한 후에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함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고, 보다 긴 이평선, 이제 중기 이평선은 덜 민감하고, 추세가 짧을수록 단기 이평선이, 추세가 오래 지속될수록 26선 이상의 중기 및 장기 이평선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5선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5선이 올라가면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걸로 이제 13선이 이렇게 따라가고 26선이 이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어느 저항대를 맞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저항대를 맞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요걸 보고 이격이라고 그래. 요걸 보고 이격이라 하거든요. 물론 여기도 요 차이가 요걸 보고 이격이라 그래.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수렴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올라온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런데 여기 지금 13선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 다음에 5선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가치보다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가치가 더 싸졌기 때문에 매수자가 몰리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또한 방향성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파동의 완성인가 아니면 미완성인가를 분별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설명드렸죠. 자, 기준이 없으면 파동을 구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기준 이평선 위에 있으면 위에 상방 공략, 밑에 있으면 하방 공략. 이건 간단한 이야기겠죠. 예를 이제 이게 떨어지면 만약에 그러면 이미 이렇게 하락으로 오는 것은 이평선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상승은 위에 있는 거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서점에서 이평선에 대한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평선만 숙지하고 있어도 매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 시장을 이해하게 되며, 이평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시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을 이해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를 알게 되어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평선의 기울기, 이런 변화, 그 다음에 캔들과 이평선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파동이라는 것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뜻도 되겠죠. 자, 내가 주로 설명하는데 상승을 설명할게요. 이렇게 파동이 왔다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단 말이야.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에서 가치가 있겠죠. 이 가치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러면 그만큼 플러스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이익을. 그럼 사람 심리가 이익을 보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파동의 정점이야.
그러면은 팔았더니 그러면 너도 나도 팔겠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평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나는 소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파동의 완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요만큼 이익을 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저만 그럴까? 여기서 매수하지 못했던 자들도 대기 매수자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겠죠. 그러니까 다시 파동이 형성되고 또 형성되고 가는 게 바로 파동의 미완성이 완성이 되려면은 파동이 이렇게 돼야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가속도의 법칙에서 급히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직 N자 파동이란 거야.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을까? 그래 안 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서 점차적으로 갔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와서 그 다음에 5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지금 나스닥이거든요. 자, 여기 나스닥인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나스닥인데요. 어제 여기서 변동하다가 이제 여기가 130선이 이렇게 내려왔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13선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변동했죠. 그러다가 지표대, 오늘이 지표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탔어. 자, 또 봐봐. 5선이 이렇게 올라왔죠. 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봐보세요. 여기에서 타고 급등했죠. 5선 맞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와서 변동 파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변동하면서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빠졌다가 130선, 66선, 그 다음에 20선 상승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여기서 변동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하락 조정 받고 지표 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연결돼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빠졌지. 근데 여기가 상승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요? 66선 지지 받았잖아요. 여기. 상승각.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려쳤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불잖아.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평선 하나 빼봐봐요. 과연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여러분이 차트 보면 잘 알잖아요. 예.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가 추세 추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방향성. 여기 보시면은 추세 추종, 그 다음에 방향성, 그 다음에 파동과 추세의 분석의, 기준이 된다. 이게 바로 이평선은 평균 가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에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